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금요일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많이 잘 버티시고 조금 더 힘을 내셔라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시장이 역시나 오늘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라간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체감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요, 어저께 좀 큰 낙폭으로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 거의 가까이 좀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줬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오늘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78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계속해서 보고 있던 지표가 요거거든요. 예, 이건데 엔화예요. 이게 엔화 지표인데 그러니까 엔달러 쪽인데, 제가 아마도 요거는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엔화가 160엔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엔화 약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인위적으로 좀 떨어뜨린 느낌이 좀 나시죠? 좀 많이 한 2.6% 떨어졌다는 거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거거든요. 역시나 심리 지수인 이 160N에서는 1분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언론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긴 한데, 거의 강제적으로 좀 개입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본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좀 따라서 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나스닥과 S&P 500에 힘 입어가지고 좀 오늘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좀 전략을 잘 살피고 전략을 좀 더 잘 짜셔야 된다. 계속해서 떨어지겠다라고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떨어지는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떨어지는 와중에 어떠한 게 조금 괜찮은지, 내 종목은 잘 버티고 있는지. 아마 오늘 이 정도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 대부분 10개 중에 7개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떨어진 폭이라는 게 이 지수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좀 힘이 없는 종목을 좀 담으신 거고요. 지수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요거보다는 약하게 떨어졌다라는 건 그래도 지수 대비는 조금 힘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그래도 장급판에 약간은 좀 좋아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오전장에 봤을 때는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 그래 올라가는 거 괜찮다 라고 했는데, HLB 힘입어가지고 HLB 막 급락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다가 HLB가 회복하자마자 같이 시장이 조금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시장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하나 말씀을 안 드리고 왔네요. 어저께 시장에서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분봉을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테슬라의 이게 5분봉입니다. 10분봉. 5분봉으로 봐볼게요. 이게 5분봉이거든요. 테슬라가. 사실은 어저께도 테슬라는 좋았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테슬라가 쭉 위쪽으로 뽑았는데, 역시나 인위적으로 로보택시 얘기가 나와주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연기가 된다니, 자율주행이 실패했다니 한마디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서 270불 찍고 나서 쭉 그냥 인위적으로 조금 떨어뜨린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따라서 아마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이콤이라든지 라이콤 같은 종목들 상당히 추세가 좋았는데 좀 떨어졌죠. 좀 떨어졌고, 슈어소프트테크도 나쁘지 않은 추세였는데 얘도 바닥에서 계속해서 움찔움찔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떨어지는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가 되게 아쉬워요. 여기 보시면 5일선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어쨌든 자율주행 테마도 있고 현대차 기아차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테슬라 한 방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동차 관련된,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깜짝 놀라셨을 거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조정이 그렇게 크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크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그 정고점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요거를 뚫고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일단 우리가 비중이 여기 이 자리에서 남아 있다면 9만 원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아요. 9만 원, 9만 2천 원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니까 지수가 1.4. 그나마 삼성전자가 3.7% 빠지고요. 하이닉스가 3.5% 빠지는데도 지수는 1.4인 거 보면 그래도 지수는 좀 힘있게 버텨주는 편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두산주들이 괜찮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두산의 M&A 현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역시나 M&A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두산 밥캣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면서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까지 근처에 갔다가 못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이 거래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만 원, 뭐 10만 5천 원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무슨 사업을 잘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두산의 M&A 이슈가 정말 운 좋게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똘똘한 자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자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에게 뺏기다 보니까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죠. 급락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아침 방송에서도 좀 상담을 드렸지만 급락이 쭉 나왔다가 지금 회복하는 느낌이에요. 이렇다라는 건 하루 정도 오늘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원전 테마다. 현재 원전 테마는 정부에서도 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도 가고 워싱턴도 가면서 어쨌든 유럽 쪽에 많은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을 만나면서 원전 세일즈를 진행했다라는 건 결국엔 지금 국가에서 밀고 있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다. 그 중에 뭐 육아 관련주, 뭐 저출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도 그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밑에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원전은 지금 여타저타 계속되는 이슈 때문에 갈라고 하면은 좀 안 맞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참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원전이 그 전에 이렇게 쭉 좀 뽑아줄 수 있었는데 6월달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갑자기 동해 시추, 포항 영일만 시추가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또 조정받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두산의 M&A 때문에 또 밑으로 빠지는 움직임인데 원전은 그래도 살아있다. 왜냐하면 원전의 힌트를 얻으시려면 어디냐?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선 전압 관련 주들이 아직도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역시나 원전 관련된 주들은 괜찮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괜찮습니다. 뭐 HLB 역시 악재죠. 제가 더 이상 말 안 한다 그랬어요. 갭을 메꾼 상태에서는 얘는 지금 FDA 승인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정도의 뉴스가 나와야 위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냉철할 수는 있지만 FDA를 받은 회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의 되게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절대 강대국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한테도 밀립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신약 개발이 아니라 CDMO입니다. 위탁 생산이죠. 화장품으로 따지면 한국콜마 같은 거고요. 반도체로 따지면 TSMC가 하는 그냥 파운드리. 그냥 위탁 생산 받아가지고 생산 왕창 해주는 거예요. CDMO. CDMO랑 바이오시밀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HLB가 됐던 뭐 지금 신약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강한 건 CDMO랑 바이오시밀러. CDMO의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는 역시나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말고는 크게 숫자가 나오는 제약바이오는 없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마지막에 또 설거지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별로 좋게 생각이 들려야 들지가 않아요. 솔직히 HLB는. 그다음 유한양의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티님 역시 임상 그 폐암 암 쪽에 레이저티님이 이번에 승인이 난다면 유한양행은 아마도 정말로 역대급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저는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시부터 오늘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뭐 어저께 뭐 상장해가지고 게임 업계에서 뭐 시총 4위다 뭐 하는데
일단 유통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네요. 나머지는 크게 없고, 오늘 실리콘2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시장 전체가 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역시 코롱티슈진이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코롱티슈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인보사 때문에 이거 여기서 장기간 정지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장기간 정지가 됐던 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는 좀 어렵습니다.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오늘 시장에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오늘 시장에 볼 게 없으니까 오늘 같은 금요일 시장은 그냥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하루 정도 그냥 넘어간다, 하루 정도 그냥 쉬어간다, 미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에이 우리도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는 그냥 조금 한 번 정도 이렇게 등산하시다가 중간에 정자에서 좀 쉬는 느낌으로 좀 쉬었다 가자. 우리 코스피는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코스피도. 종목이 안 갔을 뿐이지, 하이닉스만 갔을 뿐이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자. 그래도 미국 시장의 매그니피티 7이라고 하는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긴 했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조정을 진작에 받았어야 된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기술주들이 중심이 돼서 올라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그나마 코스닥 시장은 조금 방어를 해줬지만 코스피 시장은 정말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었던 장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화이팅 하는 시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